최근에는 이제 이게 더 얇게 가공해야 되는 이슈가 생긴 거죠. 왜냐면 이게 이제는 유리 인터포저까지 돼야 되니까 얇게 가공한다면 이게 평타나 컨트롤이 훨씬 더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슬리밍, 유리 슬리밍 더 얇게 해주고 평타나 컨트롤 해줄 수 있는 쪽에서 뭐 캠트로닉스, KC텍 이런 회사들이 새로 부상하고 있고요. 기아홀 뚜릉대 검사해야 되면 뭐 넥스틴 같은 회사들, 그리고 이제 세정 빡세게 해줘야 되니까 제우스 같은 회사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달 월간 아신에서는 좀 기술적인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긴 한데요.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은 이제 유리기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유리기판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왔었고 연초에 이제 관련된 주식들이 주가가 상당히 좋았는데 일단 유리기판이 왜 필요한 거고 이걸 좀 간단히 먼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유리기판을 써야 되는 이유는요. 일단 병목이 심하죠. 지금 2.5D 패키징 구조인데 사실 이제 유리기판을 쓰려고 하는 거는 GPU하고 HBM을 이제 둘 간에 막 소통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많은 불러오기가 필요해지는 거고, 네. 여기서 또 많은 전기가 소모되고, 그러면 이제 열이 많이 나잖아요. 이제 지금 블랙엘도 계속해서 발열 때문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 네네네. 기존의 호퍼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호퍼까지는. 그런데 이제 블랙엘부터는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발열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있고요. 근데 기존의 플라스틱 기판을 유리 기판으로 대체하면 열 방출이 훨씬 더 원활해지고요. 그리고 칩 간의 어떤 속도에서 지금 병목이 되는 게 구리 기반의 통신으로 하니까 이게 아무래도 좀 속도가 한계가 있거든요. 예전에 우리 집에 인터넷 들어올 때 구리 케이블 들어갔다가 나중에 광 케이블로 다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반도체도 그 광통신 기반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게 실리콘 포토닉스라는 컨셉인데, 실리콘 포토닉스가 되면 이제 광자 기반으로 막 통신을 하잖아요. 네. 유리기판이 그 광 손실이 제일 적어요. 머티리얼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리기판을 빨리 바꾸려고 하는, 원래는 뭐 2030년쯤에 느긋하게 준비하려 하다가 갑자기 실리콘 포토닉스라는 컨셉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발열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봤더니 이제 유리기판이 중요한 대안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속도를 굉장히 빨리 내고 있고, 중요한 거는 지금 AI를 주도하는 회사가 엔비디아하고 TSMC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원래 엔비디아하고 TSMC는 유리기판에 대해서 굉장히 중립적이었어요. 저거 좋은데 뭐 나중에는 쓰겠지 이 정도였는데, 갑자기 막 블랙엘에서 발열 나오고 막 실리콘 포토닉스가 빨라지고 하니까 TSMC가 막 속도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CPO라는 코패키지드 옵틱스라는 기술을 원래 계획보다 뭐 한 1, 2년 앞당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도 그동안에는 유리기판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데 나는 뭐 그냥 우리 방식이 좋아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발열 이슈 나오고, 그리고 최근에 최태원 회장 만나고 나서 거기서 뭔가 약간 꼬드김을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최태원 회장이 유리기판 팔고 왔다 그랬잖아요. 재수는 그쵸. 미팅하고 나서.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시장 반응이 완전 달라진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는 유리기판은 저거는 뭐 4, 5년 뒤 이야기인데 테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바뀐 게 작년 하반기부터 뷰를 완전 바꿨습니다. 네. 이게 저게 지금의 어떤 AI 반도체에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네네네. 우리가 그 HBM 이야기하면서 아시님께서 이제 비유해 주셨던 게 지금 아파트 2.5D 네네. IFC 건물 얘기해 주시면서, 네네. 그리고 여기 이제 고속도로를 뭐 12차선 이런 네네. 얘기했는데,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열이 나는 네. 그 문제를 결국은 누군가는 해결해 줬는데 이걸 유리기판으로 하면 가능하다라는 맞습니다. 거고, 그것에 관련돼서 우리나라가 이 기술에서 이제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네. 또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쵸. 이게 사실 뭐 AI 소프트웨어도 중요하고요. 뭐 전력 인프라도 중요하고 한데, 이 기술에서 우리가 핵심이냐 아니면 쩔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시장 입장에서는. 핵심이냐. 그렇죠. 사실 AI 가속기에서 HBM은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HBM 때문에 우리 반도체 랠리가 세게 났던 거고요. 그렇죠. 자, 그 뒤로 미국에서 테크가 색깔이 바뀌니까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반응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AI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이 있지만 이게 글로벌 레벨의 기술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우리 아니면 안 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네. 근데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우리 아니면 안 돼라고 할 만큼 기술이 있어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우리가 유리기판을 뭐 오랫동안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이게 사실 다 디스플레이 기술이에요. 유리라는 건 사실 그 방막 유리를 가공하는 건 대부분 디스플레이 기술인데 우리 디스플레이 기술들이 요소 기술이 되게 많은데 응용처가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유리 그 디스플레이 시장은 안 좋지만 이 기술을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시장이 생긴 거예요. 그게 유리기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을 쥐고 있는 가운데 뭔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요소 기술은 많은데 네. 이게 이제 써먹을 데가 없었는데 진짜 이게 물 만난 고기처럼 이게 잘 맞습니다. 될 수 있다. 그렇죠. 이 디스플레이 이거 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는데 그쵸. 이거 진짜 이게 써먹을 수 있는 건가요?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삼성 전기 그리고 SK 이제에서도 밸류체인이 분명히 있고요. 근데 네네. 삼성 전기가 유리기판 사업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삼성 전자가 한다. 이거는 그러면 이게 교통 정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되게 의아했죠. 저도 어. 처음에 이제 뉴스를 보고 아니 삼성전기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삼성전자가 하려고 하지? 네. 또 저거 예전에 펜하고 PLP처럼 또 가져오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좀 더 이제 알아보니까 네. 다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삼성전기가 하려고 하는 거는 제일 밑에 플립치 BGA라고 하는 플라스틱 기판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글래스 코어 기판으로 바꾸는 거를 하는 거고요. 음. 삼성전자가 하는 거는 그 위에 있는 실리콘 인터포저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GPU하고 HBM을 연결하는 거는 그냥 그 기존 반도체 칩하고 똑같은 소재를 쓰거든요. 네. 그게 이제 실리콘 인터포저인데 그 실리콘 인터포저가 너무 비싸고 이제 앞으로 면적이 커져야 되니까 기존처럼 반도체 칩으로 이걸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캐파를 늘리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유리 인터포저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우리 그냥 생각해 보면 그 뭐 구멍 뚫고 구리 도금하고 비슷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이게 그 현업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 다른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리 가지고 기판을 만드는데 인터포저하고 BGA는 사실 그 요구되는 스펙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 다르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요소 기술들은 상당 부분 같이 공통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 일단 개발할 때 보면 요구되는 스펙이 완전 다르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유리 인터포저를 하는 거고요. 삼성전기는 그 밑에 있는 유리 글래스 코어 기판을 하는 겁니다. 자, 전기와 전자가 하는 것이 다르지만 어쨌든 유리기판 내에서 해야 되는 그 각자의 포션이 좀 다르다. 네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네네. 유리기판의 핵심 경쟁인 TGV 네네. 요거는 네네. 외주화를 줄 수밖에 없다. 네네.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리기판을 크게 세 가지 공정으로 나누어 보면요. 네. TGV라고 해서 유리에다가 아주 미세한 구멍을 뚫고 구리를 채우는 공정, TGV 공정이 있고, 그리고 요거를 스태킹하는 공정이 있어요. 그래서 ABF 스태킹이라고 하는데, 요걸 이제 스태킹하는 공정이 또 두 번째 공정이 있고, 이제 회로를 빌드업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기판을 자르는 싱귤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기판 업체가 세 개 다 하면 다 좋잖아요. 네네네. 근데 TGV 공정을 보통 중견기업한테 외주를 줍니다. 그러니까 구멍 뚫는 거요? 네네. 저게 사실은 전체 공정의 거의 절반 수준이라고 할 만큼 중요하거든요. 근데 왜 저 중요한 공정을 외주를 주냐면 유리 가공업이라는 것 자체가 네. 사실 대기업이 하기 되게 힘들어요. 네. 그렇죠. 이게 네. 좀 오염 물질이나 이런 게 맞습니다. 많죠. 네, 오염 산업이고요. 그러니까 얇은 유리를 이 얇은 유리는 그 손만 세게 씌워도 깨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강화 처리를 해야 되는데 유리를 강화하는 방법은 거의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열을 주거나 네. 열 강화를 하거나 아니면 케미컬로 강화를 해야 되는데 열 강화는 두꺼운 유리 같은 경우는 열 강화해도 돼요. 근데 얇은 유리는 열 강화하면 녹아버리겠지 뭐. 이게 울어버리죠. 그렇죠, 녹아버리거나.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케미컬로 보통 해야 되는데 케미컬이 다 오염 물질이잖아요. 아하. 그리고 이제 유리라는 것 자체가 네. 아주 미세한 기포들이 있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 불산에 담궈가지고 막 문지르 되면 그 패여 있는 부분이 더 많이 깎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데서 깨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열 같은 거 우리 그 기판 공정 자체도 열이 나오잖아요. 열이 또 골고루 안 받고 한쪽만 받고 이러면 안에 그 물성이 좀 달라져가지고 또 깨집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TGV를 구멍을 뚫으면 그 사이에 또 이제 구리를 채우면 유리 계면하고 구리가 이게 또 안 맞잖아요. 열팽창이 또 다르잖아요. 네. 거기서 또 뭐 균열이 나서 깨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기업이 하려고 하니까 수율도 안 나오고 오염 물질이고 막 이러니까 중소기업한테 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이제 우리 시장 투자하는 입장에서 좋은 게 중소중견기업들이 이쪽에서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네. 이게 이제 좀 유리기판이라는 것이 서두에 이제 큰 그림에서 보면은 TSMC나 엔비디아도 예전처럼 관심 없는 데가 아니고 확실히 좀 더 네네.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네네. 이제 시장이 열리는 건 맞는데 네네, 이제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누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근데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있고 네네. 그리고 TGV 구멍 뚫는 거는 또 다른 이제 중소기업이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연결해 보면 수혜를 보는 업체들이 분명히 있긴 있겠네요. 네, 근데 이제 맞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제 주도를 해왔던 기업들이
필옵틱스나 YC캠 이런 기업들뿐만 아니라 다른 곳으로도 밸류체인이 확장된다. 이거는 좀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는 글래스 코어 기판을 하면서 요게 그 TGV를 하려면 처음에 레이저로 한번 구멍을, 아주 미세한 구멍을 뚫고 이걸 이제 불산이나 강 알칼리에 담궈서 이 비하홀을 넓혀줘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게 이제 TGV 공정인데 거기서 이제 레이저 장비를 하는 게 필옵틱스. 그리고 이제 케미컬을 만드는 게 YC캠 같은 회사. 그리고 이제 이걸 또 그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네. 쪽에서 이제 HB테크 같은 회사들이 이제 관심을 받았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게 또 더 얇게 가공해야 되는 이슈가 생긴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는 유리 인터포저까지 돼야 되니까. 아. 그럼 얇게 가공한다면 이게 평탄화 그 컨트롤이 훨씬 더 좋아져야 됩니다. 아하. 그래서 슬리밍, 유리 슬리밍 더 얇게 해주고 그 평탄화 컨트롤 해줄 수 있는 쪽에서 뭐 캠트로닉스, 뭐 KC텍 뭐 이런 회사들이 새로 부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비하홀 뚫는데 검사해야 되면 뭐 넥스틴 같은 회사들, 뭐 그런 회사들이 이제 새로 막 이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또 세정 빡세게 해줘야 되니까 제우스 같은 회사들 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지금 유리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게 되게 많네요. 그러니까 이제 네. 할 일이 많고 이렇다 보면은 우리 기업에서도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들이 좀 분명히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작년 하반기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반도체와 관련된 밸류체인들이 주가가 바닥에서 조금씩 꿈틀꿈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상황을 좀 정리해서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일단 뭐 저는 이제 그 월간 아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작년 하반기는 조심하자라고 이제 계속 말씀드렸고, 그쵸? 작년 12월에 제가 뷰 바꾼다고 이제 소부장 열심히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저는 이번 반등 사이클을 아직까지는 좀 짧게 보고 있는데, 적어도 4월, 5월까지는 충분히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반등을 하는데 이게 누가 주도하는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기존의 AI 밸류 체인들이 주도를 할 거냐라는 거는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뭔가 이 톤을 봐야 되는 거고요. 그쵸.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제일 못난이로 있던 레거시 쪽, 음. 특히나 삼성전자 밸류 체인에 딱 붙어 있다가 주가 안 움직이는 애들이 요즘에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쪽이 단기적으로는 안도랠리로 이렇게 좀 이제 반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길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쵸. 길게 좀 더 가려면 결국 온디바이스 AI 커스텀 메모리가 붙어줘야 돼요. 소캠이나 LP캠이나 뭐 이런 것들이 붙어주는지 봐야 되고 거기에 대한 뭐 방향성은 일단 뭐 지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제가 뭐 반등한다 그러면 이렇게 아직까지 뭐 반신반의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적어도 일단은 뭐 늦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하반기에 대한 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보고. 네네. 네, 알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이제 그 전반적인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지기도 어렵다. 이런 쪽으로 바뀌고 있고 좋아질 수 있는 건덕지들이 조금 생긴다. 이런 것들도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것도 뭐 방법인데요. 삼성전자 밸류 체인에서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파운드리 쪽이나 아니면 뭐 그 어떤 레거시 메모리 쪽에서 그 소부장들 중심으로 좀 열심히 스터디해 보시면 아직까지 기회가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월간하신 시간에는 여러분 들으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기회가 되게 있을 것 같던데 어떤 종목이 좀 좋을 것 같은지 좀 꼼꼼하게 챙겨보고 있는데 아마 내일 저희가 준비한 세미나에서 좀 더 자세하게 풀어주실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뭐 우리 두 명이랑 또 네, 이혜진 대표님이 또 대표님까지 바이오까지. 같이. 네. 네. 그래서 저하고 이혜진 대표님 그리고 이영수 대표님이 같이 세미나를 준비했어요. 근데 이 세미나에 신청하고 싶은 분은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세미나가 있으니까 지금 당장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좋은 세미나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으니까요.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월간 하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